네, YTN 정치계획 시리즈 당당당 총선편. 오늘은 저희 YTN 기자들이 유세 열기가 뜨거운 지역구 현장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바로 서울 광진을 지역구인데요. 이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김대근 기자.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고민정, 오세훈 두 후보를 직접 모시고 인터뷰까지 나눠봤는데요. 네, 그렇죠.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네, 이곳 광진을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그리고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먼저 고민정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집권여당 후보로서 그리고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구의원부터 시의원, 정부 청와대까지 한 팀이 돼서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정부 여당에 기대는 것보다는 후보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원팀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정부 각 부처 또 청와대까지도 결국은 어떤 하나의 정책과 제도를 바꿀 때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만약에 되더라도 일할 때쯤 되면 대통령 시장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경륜도 쌓이고 비전도 쌓이고 시대 실천 능력도 쌓였습니다. 이 능력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네, 원팀 정치대 그리고 경륜과 경험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후보가 과연 계속 지역구를 지킬 것이냐 이것도 오늘 주요 쟁점이 됐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광진댁으로 칭하면서 이 광진에서 당선이 돼서 오래 살고 싶다 이런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반면에 대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힘 있는 자리로 가겠지만 확답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놀고 건대 입구 사거리에서 친구들 만나고 이랬던 게 뭐 엊그제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광진댁이 돼서 어른이 돼서 돌아오다 보니까 반갑고 또 광진댁이라는 이름도 참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되고 나서도요. 거쳐야 될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지금은 확답 드릴 수 있는 정도는 전혀 안 되고요. 다음 과제다. 네,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이 광진을 지역구가 지금까지 보수정당 출신 후보가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총선에서요.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지역주의가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광진을이 호남 인구가 많아서 민주당 텃밭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민정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를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고민정 후보가 지역색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충청도고 어머니는 전라도지만 저는 또 서울 태생이고 그리고 저희 세대 사람들은 어떤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 세대이기도 하고 이곳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버지는 충청도, 어머님은 전라도 출신입니다. 사실 정치 초년생들이 이 지역색에 기대는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또 오세훈 후보가 경비원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선거법 위반 논란 그리고 고민정 후보의 학력이 인터넷에 잘못 기재된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인터뷰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후보들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계속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지금 서울 광진을 지역구 그리고 또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가 또 바로 서울 종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황교안, 이낙연, 황교안 이 두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내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는 정부 대응에 부실한 게 있다면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도요. 국민 덕분에라도 잘한 게 있다면 잘한 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전적으로 의료진과 국민 덕분인데 정부가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면서 공을 가로채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도 거셌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황교안 후보가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말이 오락가락한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비례정당과 종합부동산세, 조국 사태 등에 대해서 발언을 뒤집었다 이러면서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발언 뒤집기
관련해서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토론회 뒤에 두 후보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도에 포섭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의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3차 추경에는 광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을 받은 거죠. 70%의 선정 기준도 불투명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선정 작업을 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양당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세대 비하 발언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 오늘 통합당 선거대책위가 서울에서 현장 선거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가 한 발언의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좀 정확하게 전해드리자면 60대, 70대와 달리 30대와 40대는 통합당을 향해 경멸과 혐오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열악한 조건에서 나라가 발전한 건 모르고 보수와 수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60대, 70대들, 끼어있는 50대들,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네, 무지와 착각 이런 말까지 등장하자 통합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으로 규정했고요. 제명까지 포함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개인의 말을 당의 입장처럼 보도하는 건 삼가달라면서 김대호 후보에게 성격상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대호 후보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를 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일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의 진위는 30대와 40대의 통합당에 대한 냉랭함을 당의 성찰과 혁신 또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당에서는 후보 사퇴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네. 발언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통합당은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선거전이 한창인데 말 한마디도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울 광진을에서 총선 상황 짚어봤는데요. 내일은 저희가 또 다른 선거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진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